장애인 복지라는 틀 안에서는 그다지 많이 논의해보지 못했던 이런 좀 두 가지 주제를 제가 좀 압축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재난 참사에 대한 문제, 기후위기 재난 문제 이 두 가지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요. 여러분들 이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책 뒤를 보시면 이런 문구가 책 뒷표지에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장애인을 위한 세상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 운동을 한 우리가, 장애학을 연구한 우리가 원하는 게 장애인을 위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럼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죠. 근데 이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가 늘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해왔냐면 늘 장애인을 위해서라는 말을 참 많이 해왔어요. 이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하는 그 얘기가 실은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말은 실상 기존의 이 비장애인 중심 사회 질서를 굳건히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 그 위한 데 사실은 거울상으로 뒤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전을 얘기할 때 우리의 삶에서 그럼 안전의 반대말은 뭐야? A와 나 내의 관계 혹은 제로섬 관계. 그러니까 70% 안전하면 30%가 위험하고 50% 안전하면 50% 위험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서 우리 삶에 불가피하게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위험을 즐기기도 하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위험이 늘 수반되는 것인데 그런 진공 상태에 사는 건 삶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인간학적 차이, 생물학적 차이로서 손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는 건 다르다는 거죠. 위험은 위험일 뿐이에요. 위험 이꼬르 재난 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험이 어떤 특정한 관계 속에서 재난이나 참사가 됩니다. 그래서 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버린 사람이 바로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음, 할 수 없음이라는 게 상황과 맥락, 관계, 사회적 조건 속에서 계속 변하는 거죠. 우리가 겪었던 참사를 생각해보면 그 개인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지원됐다면 그들은 최소한 그 위험에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하느냐? 바로 이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전환시켜서 그 위험이라는 요소를 재료로 만들 수는 없지만 거기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 것이죠. No one left behind. 누구도 뒤에 남겨지지 않게 우리 사회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누구도 뒤에 남겨지지 않으려면 혹은 누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누구를 기준으로? 가장 뒤에 있는 이들을 기준으로 속도를 다시 설정해야만 누구도 뒤에 남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해지려면 우리는 속도를 늦춰야 되고 그걸 계속 재설정하는 작업, 가장 뒤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런 노력이 결국 필요하고요. 저는 장애인운동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지금 저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와 장애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자연재난, 기후로 위험이 점점 올라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아서 재난 참사의 하중이 어디로 더 가느냐? 사회 환경적으로든 생물학적으로든 취약한 집단에게 몰리죠. 폭염이 발생했을 때 온열 진환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는 빈도가 평균적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2.5배 높다는 거예요. 장애인이. 왜 동일한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 요소가 증가했을 때 장애인이 이렇게 더 이 위험 요소가 재난으로 전환이 되어버리느냐? 우리 사회가 비장애 중심주의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에이블리즘의 사회. 북미에서 장애 정의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이런 정의를 다는 이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맨 처음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장애인을 위한 세상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이 사회를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런 재난과 참사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늘 옆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야 그 삶의 경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리고 이런 장애인들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장애인만 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이 맥락이 조금 방금 드렸던 얘기에서 조금 연결되는 점이 분명히 있죠. 사실 우리가 장애인 운동을 얘기하면서 많이 하는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장애인을 위한 어떤 삶의 공간, 그러니까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었던 이 세계를 재설계하는 거예요. 장애인만을 위한 세계를 만들 수는 없어요. 사실은 가능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했을 때 사실 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유니버설인 거예요.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되는 세계를 만드는 작업은 필연적으로 모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세계를 만드는 어떤 길을 내는 작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연결되겠죠. 네, 저는 노들장애학 국리소라는 곳에서 연구활동과 장애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참여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같이 잘 들어주셔서 또 감사했고요. 또 지금 마치고 난 지금도 굉장히 좀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장애학의 시선이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급진적인 얘기들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을 우리 같이 이런 현장에서 같이 나눌 수 있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새로운 시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장애인 복지든 뭐 장애 정책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집단적인 노력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일구는 여러 사람들 중에 이런 한 사람, 원 오브 댐이죠.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좀 꾸준히 천천히 포기하지 않고 같이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담장애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혜선입니다. 저는 원래 김도현 대표님 장애학의 도전 강의도 들었고 이제 책을 좀 읽은 상태여서 장애학의 시선에 대한 강의를 또 듣고 싶었고요. 장애학의 시선 책에서 의미하는 바는 사실 장애인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모두 공동체로서 나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그 책 안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누림센터 교육은 항상 좀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나 또 관련자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상에서의 다른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 강의가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혜정이고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장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장애학의 도전이라는 책을 알게 되면서 김도현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특수교육학을 전공하시고 장애운동을 하셨던 이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더욱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누림 아카데미는 장애학이라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정책과 서비스를 바꾸는 실천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실무자와 활동가 그리고 학문자가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누림센터에게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림센터 화이팅! 누림 아카데미 화이팅!